반갑습니다. 김효일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돈 얘기. 여러분들 우리 돈 얘기 정말 좋아합니다. 제 돈 얘기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남의 돈 얘기, 남의 돈 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효일의 과거 연봉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물론 돈도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제 스토리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사람들, 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니 얼마 벌었는지만 보고 바로 나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바로 준비를 했죠. 지금으로 치면은 8년 전, 9년 전이었는데 그때 인턴을 시간당 25불 그리고 쭉 받았습니다. LCOL이라는 거는 이제 Low Cost of Living 해가지고 낮은 물가지요. 빅4에는 제가 다 이런 게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직책,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연봉이 조정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물가가 낮은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시간당 25불도 저는 정말로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제가 렌트비가 한 400불, 500불, 물론 이제 오래되고 막 밖에보다 조금 나오는 그런 데 살긴 했었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들 젊을 때는 사서 고생을 한다는데 바퀴벌레쯤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25불은 많았다. 그리고 이제 스태프가 되면서 뭐 5만 불, 그리고 5만 4천 불, 5만 6천 불, 그리고 시니어가 됐을 때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뻥튀기를 했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2까지 하고 매니저 1이 되는 순간 거의 뭐 연봉 6 디짓이라 하죠. 여기 K1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받는 돈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세금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제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6 디짓을 한국으로 치면 뭐 연봉 1억이라는 상징적인 돈을 받게 됩니다. 돈을 많이 받았네, 작게 받았네, 뭐 그런 걸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알아야지 지금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 미국의 회계사 되겠다고 막 학교도 지원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현재 그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뭐냐? 제가 처음에는 탑 25 회계법인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 이런 거 뭐 몰랐어요. 관심이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들 외국인이면요 뽑아주는 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무슨 회사의 뭐 매출이 얼마고 그런 걸 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뽑아주는 데 가야지. 탑 25를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뽑아주는 데를 갔다. 오퍼레터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하지 않겠습니까? 시간당 25불. 이때는요 여러분 인턴이 정말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 여기 보시면은 인턴은 뭡니까? 이 오버타임을 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오버타임이란 말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받냐? 8시간 이상을 했을 때는 1.5배를 더 받아요. 여기 보이죠? 1/2.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턴 때는요 저녁에 막 일을 하고 주말에 일을 하는 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겠지. 지금은 막 밤에 딱 갑자기 뭐 일 시키고 그러면 막 짜증 몰려오는데, 왜 어차피 일해도 돈 안 주거든요. 연봉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감사하게 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주말에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여러분요 이거 보면은 지금 25불이지만 오버타임 받으면 뭐 거의 뭐 30불 넘어가니까 뭐 꿀이죠. 그때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풀타임 스태프가 이제 되고 나서, 한국으로는 뭐 정직원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풀타임으로 이제 되고 나서 스폰서를 이제 받게 되고 이제 5만 불을 받게 됐죠. 여기 보시면 이제 H.O.M 되고 나서 도망가면은 얼만큼 뱉어내야 된다,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 고용하고 스폰서 해주는데 뭐 7,000불 가까이가 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도 뭐 어쨌든 풀타임으로 되고 나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4천 불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H1 했죠? 안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뭐 연락도 없어. 추첨 안 되니까 뭐 안 됐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바로 반송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H1은 날라가고, 다행인 거는 날라가면 이제 변호사 비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이제 일을 못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줘? 아까 말한 그 7,000불은 줄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도 그건 안 돌려줬다. 3년 차에 이제 스태프가 되고 시니어가 됐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오퍼레터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올리지 못했는데 5만 6천 불 정도가 되었던 거로 생각을 해요. 이때는 사실 제가 저물가 이때 솔직히 전 더 많이 세이브를 더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또 어떻게 돼요? 영주권도 탈락을 했어요. 영주권 한다고 뭐 이거 자료도 뭐 하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옛날 뭐 한 7, 8년 전이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돈을 주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점. 예, 바로 탈락을 했죠. 스텝별 종류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 이제 그 시골주에서 커리어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있을 건 다 있어요. 백인 분들도 있으시고 저기 아시아 분들도 있으시고, 예, 바로 접니다. 그리고 뭐 흑인 분들도 있으시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데서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저는 사실 이때가 더 좋았던 걸로 생각해요. 왜? 이때는요, 뭐 밤에 일을 한다, 주말에 일을 한다. 아주머니라 하기엔 좀 거리감이 있는데 절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막 주말에 일하면 막 피자도 피자 파티 하면은 니는 대학생이니까 피자 가서 집에 가서 먹어라. 거기 가면 뭐 탄산음료 뭐 다 뭐 다 막 남는 음식 있으면 저 다 갖다 줬어요. 보시면 아잖아요. 제가 그나마 이제 뭐 물론 좀 샀긴 사갔지만 젊은 축에 속해서 젊은 피로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를 예쁘게 봐주시고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저도 아직도 감사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 줄을 지나갈 때마다 한국 그 과자들 잔뜩 사가지고 오피스에 놔두면서 이제 인사도 할 겸 한 두세 번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고 참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부터는 저는 다 이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제 이 아까 말했듯이 영주권이 안 되고 H1도 안 되고 이제는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뭐 갑자기 메시지를 주듯이 이분이 이제 갑자기 링크드인으로 연락이 딱 와가지고 혹시 케이만에서 세무 업무를 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저에게 이게 메시지가 왔어요. 참 저는 운도 좋은 사람이지. 미국에서 세무 업무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뭘 쓰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가는데 스트레스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리크루터가 연락이 와서 제가 영어는 잘 못했지만 말에 기름칠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헤지펀드 세무 경험 전혀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필을 했지. 저는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해봤고 하면서 배우는 능력은 타고나다.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지도 않은 그런 포지션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congratulations 하면서 이제 축하합니다 하고 쭉 그 오퍼레터를 바로 받았어요. 저는 뭐 이제 미국에서 떠나야 되는데 다행히도 케이만에서 커리어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뭡니까? 연봉을 협상을 해야지. 연봉을 협상을 했는데 연봉 협상하기 전에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오퍼를 어떻게 받았냐? 63,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1,500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또 이 가만히 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사람이 아니지. 중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그때 스태프였거든요. 스태프였는데 갑자기 그 오퍼를 이제 주고받는 상황에서 그 전에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태프에서 시니어로 바뀌었는데 갈 때는 또 스태프로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나 시니어인데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거기 K만 못 가면 미국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또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래도 한 번 또 협상을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승진이 제가 원해서 승진이 된 건 아니지만 승진이 되고 돈이 올랐는데 혹시 연봉 협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딱 던졌죠. 보통 이런 급한 경우에는 그냥 준 대로 받고 바로 가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지 않지요. 일단 한번 던져보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승진 축하한다. 내가 우리 파트너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다시 답변을 줄게 하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처음에는 63,000불을 받다가 베이스가 이제 70,000불로 올라갔어요. 보너스도 3,000불이 더 올랐습니다. 와, 어떻게 돼요? 말을 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1,000,000원이 바로 올랐던 거예요. 제가 뭐 전 회사에서 승진한 거밖에 차이가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제 받고 어떻게 됩니까? 받고 더블로 포기하지 않는 협상과 기묘율. 또 제가 한번 더 던졌죠. 이 또 협상할 때 뭐 온갖 이유를 다 냅니다. 왜? 내가 지금 시골주에 사는데 받는 게 이 정도인데 세이브하는 게 이 정도인데 거기 가면 아무리 시니어로 승진을 한다 해도 이 물가가 너무 비싼데 이게 조금만 더 연봉을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먹고 사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면서 또 이제 추가로 또 협상을 던집니다. 이때는 제 생각에 이메일에서 약간 짜증스러움이 묻어 나온 것 같죠. 내가 조금 더 올려주면 올 거야 말 거야.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답변이 옵니다. 왜? 이 정도로 협상을 거의 한 달 정도 했는데 제가 막 연봉 안 맞춰준다고 안 가면 이제 열받는 거지. 그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또 상승을 조금 더 올려주죠. 바로 뭡니까? 베이스가 7만 불에서 7만 1,500불로 올라갔고 그 다음부터 보너스도 1,500불이 올라갔어요. 처음 연봉에 비해서는 거의 1,500만 원이 올랐죠.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빚은 아니지만 1,500만 원을 벌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입사를 하고 나서는 저는 사실 들어가서는 뭐 연봉 협상 승진해도 협상 같은 거 잘 안 했어요. 왜? 여러분들 협상 막 해가지고 제가 아까 주고받는 거 제가 생각해도 엄청 짜증날 겁니다. 이 안에서 일하는데 짜증나는 걸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일을 다시 철판 깔고 할 수 있겠어요? 미안한 거는 처음에 하지 있을 때는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협상을 안 해도 연봉 올라가는 게 뭐 잘 올라갔어요. 뭐 시니어 때는 뭐 7만 불, 뭐 그리고 매니저는 거의 뭐 10만 불까지 해서 쭉쭉 올라가죠. 그럼 연봉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뭐 저는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더 욕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일이 싫었거든. 그때는 일이 싫었어요. 이제 돈은 사실 매니저 때부터는 돈보다는 이제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케이만에서 이제 커리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케이만에 오고 한 2주 정도를 이제 호텔에 묵게 하거든요. 이제 호텔에 있을 때 이제 야자수에 떨어진 거 야자 한번 먹어보고 코코넛 그리고 이제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여기 보시면 이구아나가 막 아스팔트 위로 더운데 막 뛰어다니고 합니다. 인생에 두 번 없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죠. 이제는 뭐 연봉 협상은 기본입니다. 연봉 협상 뭐 자연스럽게 인사하듯이 하는 거죠. 또 제가 또 무리하게 안 하거든. 진짜 원하는 데는 적당한 선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거든요. 10만 3천 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중요했던 거는 이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스폰받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때 이제 이걸 받고 와서 뭐 그 뒤로도 연봉이 계속 올라갔어요. 연봉 정말 많이 올려줍니다. 근데 일도 정말 많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봉 협상 꼭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퍼레터를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협상의 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20% 넘게 차이 나게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5%에서 10%는 여러분들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뭐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던져보세요. 아니면 그뿐이고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뭐 돈 올려달라 한다고 뭐 뽑을 사람을 안 뽑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뽑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요. 인사부서에서도 어떻게든 그냥 뭐 맞춰주고 뽑으려고 하지 아니라고 막 쳐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또 협상은 어떻게 합니까? 오퍼를 꼭 받고 하시고 뭐 최종 인터뷰 가지도 않고 전화 인터뷰 하는데 그때 연봉이 얼마예요 물어보고 하면 그때는 안 되고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오퍼레터를 받고 연봉을 협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 내에서는 저는 뭐 좋은 얘기는 크게 많이 못 들어봤어요. 뭐 회사 내에서 연봉 협상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하겠죠. 그래서 들은 적이 많이 없고 그리고 또 회계법인은 다 적정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니어인데 매니저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줄 수 있지만 평균보다 높게 줄 수 있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시간 지나면 다 비슷하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연봉 캡이 존재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회계법인 회계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